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강입니다. 오늘은 세금 없는 나라 북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은 공화국을 상징해 오는 말들을 살펴보면은 지상낙원, 무상치료제, 무료 교육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들이 굉장히 즐겨 쓰고 있죠.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다. 세금 없는 나라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또는 현재 한국, 미국 등 자기들 나름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들에서 백성들의 원송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결심한 김일성의 의지였고 지금껏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앤 것은 인민의 세계적 숙망인 동시에 오보이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염원이고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위대한 실천이었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만 백성이 우러르는 김일성의 인민정치와 체제 월성을 매일같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4년 4월 1일 제가 10살 때에 세금을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세금으로 환경미화원을 운영하거나 나라가 정말 깔끔하고 환경이 예뻐서 좋고요. 새벽 5시에 김부자 동상 청소 나가자고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좋고, 또 봄이 되면은 인민반에서 퇴비 과제를 하러 나가자고 깨우지 않아서 좋고, 또 나는 직장에 나가서 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돈을 벌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들이니 당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과제가 없으니 발편잠을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세금 없는 나라 북한은 인민들에게 세금도 걷지 않고 무슨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 관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작년에 쌀을 137만 8천 톤을 수확하였습니다. 약 138만 톤이라고 볼 때 수확고는 미국 농무부의 경제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136만 톤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근 매년 2만 톤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농조세는 없지만 북한의 땅은 모두 국민의 소유입니다. 1946년부터 1948년 사이에 토지 개혁을 해서 땅은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70년 전이었죠. 북한은 토지 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는데요. 땅은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주들이나 땅 주인들이나 땅을 전부 몰수해서 땅 없는 농민들에게 평수와 촉을 재어서 골고루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속하게 하여서 그때부터 북한은 국영농장과 개인 토밭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국영농장은 주로 목장이나 과수원 등으로 만들어 나라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마련했지만 토지를 무상으로 갖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갑자기 농민들이 엄청 많아졌죠. 식량 생산량의 25%를 국가에 바치는 규제는 있었지만요. 감사하고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농민들은 첫해 수확고의 전량을 국가에 바치는 등의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에는 47년부터 50년까지 농부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소달구지에 싣고 길을 꽉 메우고 김일성이는 전부 청사로 날라들이는 다큐멘터리 기록 영상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전부 농민들이 전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충성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 1950년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파괴된 지역의 시설과 농촌을 복구하면서 또 한 번 토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모든 농민은 황폐된 농토를 혼자서 가꾸고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니, 농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시키게 한다는 시스템을 조직합니다. 열성분자들과 선전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개인 농들을 설득하고 가가호호 뛰어다니고 5가구씩 조를 모아서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여 하루는 나의 밭을 갈고
하루는 네 밭을 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인의 농사를 협조한다는 식의 협동 농장이라는 것을 설계하고 농민들 다수가 내게 하는 협동 농장이 조직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문학이 가장 최적이 활성화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문학을 배우며 자란 세대입니다. 천세봉의 대안은 흐른다 떠는 석겨울의 새벽, 석윤기의 땅, 청춘의 길 같은 협동농장을 만들어 농촌을 서로 덮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이제 명작 소설들이 엄청 많이 창작된 시기이기도 하죠.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부분적으로 일부 협동농장들을 국영화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시범 단위와 총성 분자들을 선정하여 내오고 협동농장을 나라에 바친 모범 단위들을 소개하는 본보기들을 보여서 전체 농민들이 이를 따르게 유도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를 북한식으로는 창조라고 하죠. 이렇게 북한 정부는 차근차근 농토를 전부 국유화하는 데 성공하죠. 협동농장들을 전 인민적 소유로 하는 농업, 연합, 기업소 또는 국영농장으로 차츰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해 나갈 때 대하여 연설을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북한 농촌 경제의 90% 이상을 협동농장 및 관리위원회 운영 형식 국영농장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또 공업과 기관기업소, 공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수확량을 국가가 통제하고 생산력과 무관하게 개인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배급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생산자의 25% 정도를 공공으로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선을 그어놓고 생산 지표를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국가가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일만 잘한다면 된다라는 어버이적 사랑이 있어서 나만 믿으면 인민은 아무 걱정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월급을 생활비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세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국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마련하는 재원은 고래수익금, 그 다음에 국가 기업 이익금,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익금, 그래서 월마다 주는 월급을 말하자면 월급이죠. 생활비로 측정하고 세금이 없는 나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세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국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국가 기업 이익금, 또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익금, 사회보험료 수입,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 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들과 일종의 집접세, 또 간접세 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종으로 논의되고 국가에서 토론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통틀어 이야기하면 북한의 국가 운영 원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데요. 공장의 생산량이 얼마나 생산되었던 개인이 알 권리가 없습니다. 소위 국가라고 말하는 북한을 당과 정부라고 하면 그들이 배치하고 지배하는 공장의 지배인가 기업에게 연중 계획약을 먼저 부과를 해줍니다. 재료도 국가 창고에서 나오고 부족한 것은 자력갱생으로 혁명 정신으로 마련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료, 국민이 생산되는 모든 재료는 국가 창고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다시 또 가공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내지는 이런 모든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국가가 한다 이 말씀이죠. 연말 가서 그 생산량에 대한 통계 자료가 국가에 모두 올라가고 무슨 재료를 얼마나 들었든 얼마만한 수익을 내었던지 근로자하고는 아주 무관한 일입니다. 그냥 근로자에게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로자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국가가 축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있는 월급 말이죠. 그 봉급을 북한에서는 생활비로 축정해서 국민에게 다 같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 월급이 일률적으로 3천에서 1만 원 선인데 근로자의 보통 월급이 4,000원이라고 보게 되면 간단히 쌀이 비쌀 때는 500g 내지 그리고 또 싸게 되면은
1kg 500g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옥류관에서 초대권으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암시장 매표로 옥류관이나 칠성각 같은 데서 식사를 하려면 어림도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29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는 배불리 식당에도 가고 하루는 배불리 쌀도 사서 먹겠죠. 그 나머지 29일 동안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생산 원료가 없거나 수익이 없거나 공장이 모자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을 핑계로 수익 원천을 스스로 찾아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국가가 이것을 묵인하기도 하고 승인할 때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한번 달리 해보라 하고 공장들에서 기술 혁신 해보라고 조장할 때도 있으나, 사회주의적 세금 없는 나라의 배급 방식은 그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풀어넣으면 자칫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조장하여 정부의 체제 유지가 불안하도록 흔들기 때문에 다시 돌개바람을 부는 것이 정부입니다. 일시적 방편으로 구급책으로 내놓았던 시장의 활성화를 사상투쟁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뿌리채 뻗는다고 하니 사람들은 정부의 방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죠. 근로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비사회주의 투쟁 그룹들이 들이닥치고 분위기는 한동안 쑥 가라앉고 경기에 침체를 가져오면서 활성화되어 가던 인민의 자율 의사, 창조 능력은 또다시 차츰 마비되고 사람들은 또다시 사회주의 우산 밑에 참하게 안주하게 되는 거죠. 안정되고 그러면 또 배고프겠죠. 그러면 또 굶주리면 농민시장에 가고, 돌개바람이 일어나서 사당투쟁이 일어나고 공개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추푼 낙엽처럼 사기가 떨어져서 침묵하고, 그리고 안정되면은 또 배가 고프고, 줄이면 농민시장에 또 가고, 그러면 또 돌개바람이 일고 사상투쟁해야 하고 공개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사회주의적 생활방식, 항일 유육대식 생활 방식 여러 가지로 문화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배정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살게 되고, 당과 정부라는 북한은 체제 안정, 불안정 때문에 감히 다른 정책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내올 수도 없는 거죠. 국가는 더 꽁꽁 문을 닫아 걸고 국제사회로부터 국민을 고립시키고 가두고 통제하고, 주민은 상급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적인 정책. 국민이 전부 해바라기가 되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만 9세부터 70세까지 조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할당되는 세외 부담을 무조건 수행해야 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인민군대 후반가족, 물자지원금, 농촌지원금, 각종 지원금과 사용료, 당비, 맹비, 충성의 외화불이, 과제 등 여러 가지 명분의 그런 부과를 해서 국가 자금 수익을 충족시키거나 할당제를 통해서 징수하고 전부 당국에 들어가니 세금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국가의 것이고 다 북한 정부의 제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만한 평양에 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 이런 식대로 그대로 두고 평화통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